자, 시장 얘기 이제 케빈강 대표님 모시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앱스의 케빈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해주셨던 얘기 다 못하신 거 그 옵션 그 얘기부터 해주시고 또 중국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만기, 오늘 어저께 만기인 거죠. 어저께 네. 만기 옵션은 결국 올라서 다 없어졌죠. 이제 복권이 다 없어진 걸로 그냥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없어진 걸로 끝났고,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어저께 얘기 못 드린 게 제일 옵션건이나 선물이 제일 거래량이 많은 만기가 12월 달 만기예요. 12월 네. 셋째 주. 네. 네, 대부분 이제 연말에 맞춰서 해지를 다들 해놓으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많고 그 부분이 롤오버도 제일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 30만 계약 이상씩 매일매일 롤오버가 되는 것 중이고 지금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면은 뭐 다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그날 만기인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날 만기인 옵션들은 어떻게 행사 가격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레벨 근처로 가게 되면은 변동성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레벨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 네.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그림 차트 그 그림 보시면은 네. 모스트 액티브 스트라이크라는 메뉴로 해가지고 네. CME가 이제 리얼타임으로는 안 죽여요. 리얼타임으로 보려면 돈을 많이 내고 이제 뭐 블룸버그나 이런 거나 이제 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화면을. 네. 근데 지난 다음에 CME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포돼 있어요라는 거를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걸로 해서 만들어서 보면은 이건 금요일자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주일 동안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미결제 확정이 증가했고 낮아졌고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 그거를 갖다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것 모양입니다. 이게 네. 보시면은 막 좀 잘 안 보이지만 그 주황색 쪽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네네. 주황색 쪽이 풋옵션 내려가는 쪽, 그다음에 가운데 직선이 점점점 쭉 있잖아요. 네. 저게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선물 가격 네. 3,936이었고요. 예. 금요일 날 끝날 때.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올라가는 쪽이고 아래쪽이 내려가는 쪽이겠죠. 네. 그럼 오른쪽이 콜옵션, 아래쪽이 풋옵션. 보통은 이제 싼 옵션들 거래를 하니까 네. 싼 옵션들 거래하니까 내려가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건 풋옵션들을 거래를 더 많이 하고 네. 올라가는 쪽은 콜옵션들을 거래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보시면 이게 정규 분포 비슷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쭉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시면 제일 많은 부분이 한 3,600선이에요. 그래서 3,600, 예, 예. 거기는 이제 3만 계약 이상이니까 네. 3위는요 600빌리언 아니 6천억 불 정도의 만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레벨 근처로 가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저기 가면 벌써 지금부터 10% 떨어져야 된대요. 네, 난리가 나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를 봤으면 실질적으로 월요일 옵션 같은 경우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저기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산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주 월요일 거 사겠다 그러면은 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진짜 할 필요 없는 일을 다들 막 하고 있었던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 12월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쌓여 있는 물량이에요. 네. 1년 동안. 네. 그래서 저 물량들이 롤오버가 되거나 아니면 행사가 되거나 할 때는 해지한 사람들은 또 다 팔거나 사거나를 또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3,600 근처인데 중간중간 보시면은 한 3,700 그다음에 3,800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 상향에서는 1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어저께 오른 게 굉장히 저게 세이프한 100 단위로 있나요? 3,700에 있고 3,800에 뭐 있고. 올라간 레벨들은 그렇습니다. 예, 네, 예, 100단위로 계속 있어서 지금 위쪽도 어떻게 생각하면 4천에 콜옵션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은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많아요. 네. 4천을 뚫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어저께 이제 보였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그 올라가는 상태가 돼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더 사야 되기 때문에 위로도 더 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모양들이 좀 나온 것 같다. 솔직히 어저께도 왜 오르는지 잘 그러게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물량으로 이제 좀 올린 건데 예.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를 뚫었어요. 네. 어저께 올려서. 네. 그래서 지금 그 변동성은 위로 올라가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실제로 급락을 CPI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빠져서 뭐 한 3,700, 5%, 4%, 뭐 이렇게 확 내려가게 되면은 의외로 더 세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바이온 딥 하면 안 되는 거죠. CPI다. 지금까지는 네. 계속 이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으면 네네. 되는 거였잖아요. 네. CPI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FOMC 했을 때 실제로 30분 동안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면 계속 먹었어요. 예, 반대로 갔거든요. 그 30분 1시간 사이에.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따라해도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간다고 괜히 더 샀다가 저런 옵션들이나 이런 거 만기들이 트리거 되면서 쭉 밑으로 밀려버리면 이제 샀다가 이제 더 물리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빠진다 그래서 바이온딥하면 안 될 것 같은 좀 느낌이다. 그래서 오히려 안 빠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그 CPI 나올 때 바로 저번에 거 전에는 0.1당 1%씩 움직였어요. 내가 보니까 대강. 근데 계속 CPI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오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0.2%일 때 4%, 밑에는 계속 2%, 위로는 1%. 대강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확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갔던 거를 계속 그랬다 그래서 예. 또 똑같이 이번에도 그럴 거다. 그거는 이렇게 하기 베팅하는 거는 좀 이번엔 위험하다.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번이 제일 위험해 보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 정상회담을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은 이제 똑같은 자리 비슷하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자리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렇게 둘이 앉아서 네. 빈살만이랑 바이든 찍은 거, 빈살만이랑 그다음에 시진핑 찍은 사진인데, 네, 방은 좀 달라 네, 방은 좀 달라 보여요. 네. 배경이 달라요. 네, 배경이 달라요. 네. 근데 어쨌든 뒤에 저렇게 국기 걸고 네. 쳐다보고 있고 앞에 보고 있고. 근데 실제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가서 감산이라는 오히려 이상한 역풍을 맞고 왔잖아요. 좀 뭘 선물을 가져간 게 아니라. 네.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중국은 저 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써진 곳이 있어서 네.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도시건설 핵심 프로젝트인 6개 터널 공사인데요. 네. 그거 다 중국이 하는 거예요. 중국 철강 국제그룹 뭔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예, 예. 어쨌든 터널 6개를 공사한다. 그 다음에는 건설 유한공사에서 도심 교통망 구축 계약을 스페인이랑 같이 해서 만든다. 이게 네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네옴 시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지금 다 이제 중국이랑 어떻게 계약을 하겠다는 걸 저렇게 디테일하게 다 그 자료에 쓴 거예요. 지금. 이건 양해각서가 아니라 실제 계약인가요? 실제 계약을 하겠다고 이제 시진핑하고 빈살만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는 걸 선언하면서 그 밑에 들어있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는 저기서 저는 제일 눈에 띈 게 저 화웨이예요. 화웨이가 스마트 도시, 모바일, 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 관장하는 거를 5G,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모든 플랫폼의 구축을 다 화이가 맞아, 한다? 화웨이가 다 한다. 네. 지금 미국에서 화웨이 쫓아냈잖아요. 예. 그 아예 밴 다 걸어버렸는데 네. 이제 사우디를 간 거죠. 그래서 저걸 다 사우디랑 다 한다는 얘기는 저거 자기가 중국에서 다 했으니까 너네 다 깔아줄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번에 홍콩 갔다 오는데 지문을 안 찍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데 저도 그냥 통과되더라고요. 정말요? 네. 아니 물론 PR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문 안 찍어요? 안 찍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제 홍콩도 지문 안 찍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지문 찍잖아요. 아직. 우린 찍죠. 예, 우린 네. 아직 찍어요. 근데 홍콩 들어갈 때 안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 이제 또 중국 전력 건설이니까 이거는 전기잖아요. 그래서 전기 쪽도 중국이랑 사우디랑 녹색 미래 도시를 만드는데 협력하고 사막에서 미래의 꽃을 피우겠다. 이런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네. 거기다가 전기차 제조업체가 들어가요. 이노베이트 저도 처음 들은 저 개별 종목 잘 몰라서 이노베이트 모터스라는 데가 10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플러스 집을 짓는데요. 30만 채. 그러니까 저런 단어들이나 저런 숫자들이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진짜 뭔가를 하나?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은 완전 반대되는 서버도 못 쓰게 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중국 시스템으로 하겠다. 네, 그런 거네요. 하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화웨이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네. 화웨이 차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런 게 났으면 폭등을 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폭등은 안 했더라고요. 저 파란색이 화웨이예요. 폭등은 저 2015년도 때 한번 저런 난리 난 로켓가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쭉 빠진 다음에 실질적으로 2019년도부터 뭐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쭉 상승은 하긴 했는데 근데 화웨이가 아직도 잘 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네. 저도 중국 다 버려가지고 네, 미국이 아주 네, 작살 신경 안 낸 줄 쓰고 알았는데. 네, 완전 작살내서 완전 네. 망했을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때 하고 나서 오히려 올랐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살낼 때가 저 쭉 내려가는 이제 트럼프 때 19년도 레벨이잖아요. 하기야 11월 1일부터요.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한 30% 올랐죠. 30%도 네, 넘게 올랐어요.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네. 중국 기업. 네. 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는 게 하늘색이 HSCI예요.
예. 그리고 위에 있는 게 S&P예요. 이게 몇 년도부터인가 하면 2010년도부터. 예. 그러면 보시면은 뭐 엄청 벌어졌죠. 네. 미국은 계속 올랐고 중국은 오르지도 못했고 내려갔고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박스피 보는 것 같은 느낌 올라가지 못하는 중국 모습들 보이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화웨이는 어느 정도 받쳐지면서 쭉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예, 그래서 화웨이가 진짜 기술력이 있나 보다 저걸 다 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저걸 네옴시티까지 얘기를 해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중국 IT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들어가니까 미국이랑은 또 컨플릭트가 또 생길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위안화예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러시아가 우러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위안화를 더 국제화시킨 느낌. 예. 네.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러시아를 다 통화를 막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러시아 루블 위안화로 거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스위프트에서 결제되는 통화들이 1위가 미국이에요. 42%. 그다음에 2위가 유로 34%.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엔화, 위안화 이렇게 5개 정도가 되는 건데 주로. 근데 실제로 1월 달에 우러 전쟁 심할 때 위안화가 4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엔화를 밀고 위로 올라갔었어요. 글로벌리 네. 결제되는 금액 자체가. 예, 예. 그리고 지금은 다시 5등으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일본하고 위안화는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2.5%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등은 미국, 달러, 유로, 그다음에 파운드와 이 세 개인데 그 세 개를 빼고 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위안화가 이번에 저렇게 사우디랑 맺으면 결국은 일본을 뒤로 밀고 한 4등 정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 그 잡지인 포브스지에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화를 꿈을 꾸고 있고 그게 현실화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디지털 위안화. 예, 디지털 위안화 CBDC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네. 코인 얘기하면서 네네. 나왔던 그 통화가 이제 좀 더 많이 쓰이게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러 전쟁 때문에 러시아 자산들 막 동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랑 러시아랑 손을 또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우디랑 손을 잡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내 편을 더 만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뭐 많이 얘기되다가 지금 조금 들어갔지만 대만 공격한다고 난리 쳤었잖아요. 근데 러시아 저렇게 되는 거 봤는데 지금 바로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힘이 좀 비슷해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친구를 많이 만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이제 러시아도 있고 사우디도 있는 거죠. 연초에 그 러시아 전쟁 처음 났을 때 미국에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 동결하고 네네네. 스위프트 내쫓고 할 때 네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저건 아니다. 네. 외환보유고 기껏 싸놨는데 네, 못 막판에 쓰게. 가서 못 쓰게 하는 거는 미국이라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했고 스위프트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무슨 결제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메신저 서비스거든요. 카톡 같은.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많으면 거래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를 끊어버리면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송금은 다 이거 쓰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예, 거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뉴스 하나 또 있었던 게 지금 기억나는 게 지금 EU에서 그 네. 동결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동결한 자산을 전후 복구 비용으로 쓰겠다 그랬어요. 네, 뭐 어쨌든 그거는 미국이 좀 심했다. 그랬는데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그 외환보유고가 다 위안화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많이. 그리고 결제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역시 미국이 요거에 관련돼서는 최소한 좀 심했다. 네. 역풍을 맞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게, 조금 더 자기네 비중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동결 얘기 예. 말씀하셔서 생각난 게 동결함에 따라서 그냥 동결만 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풀어주면 되는데 예. 동결한 돈을 계속 킵을 하고 거기서 이자가 나오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돈을 쓰겠다고 그래버리면 남의 돈을 말 안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말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말도 안 예. 되는데 그러겠다고 EU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버렸기 러시아가 뭐 때문에 나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뺏고 그러면 안 예, 되죠. 그냥 그죠? 이게 생으로 뺏고 하는 거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에너지 위안화 결제예요. 네. 이것도 12월 9일 날 나온 뉴스인데 그 중국에서 에너지 결제하는 거를 위안화로 하겠다. 이게 페트로 위안 얘기 나온 지는 이제 꽤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좀 이제 잠잠해져서 없어진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에 사우디랑 저걸 가면서 결국은 더 심하게 그 GCC 걸프 협력 회의라는 부분이랑 협의를 하면서 경제 협력, 뭐 투자 이런 얘기 다 하면서 뭐 핵
기술 이전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란이랑 사우디랑 싸우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란은 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이란을 뭐 풀어주느냐 마냐인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 얘기 보면은 이제 위안화 그다음에 사우디 거기다 핵 이게 다 엮여진 상태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안에서 위안화까지 결제가 되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위안화가 오히려 더 최근 들어서 강세로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중국 주식 바이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내년도에는 봐야 될까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미국이랑 싸워서 이길 힘은 없잖아요.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들을 더 모으는 정도고 미국에서 얼마나 더 이거를 용인을 해줄지 아니면은 서로 이제 좀 다시 좀 친화적으로 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유력자가 이번 중가에 또 중국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역을 풀든 뭘 풀든 제가 계속 제 생각은 인플레이션 풀려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화해하는 길 말고는 전 인플레이션 안 풀린다 쉽게 네. 라고 생각을 계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 차트예요. S&P 차트랑 HSCI 차트랑 중간에 파란색은 CNY 위안화예요. 위안화 환율이에요. 네. 보시면은 HSCI는 10월 말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HSCI가 그러니까 홍콩의 항생 예. 대기업 지수고 ELS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지수죠. 예. 중국 항생이요? 항생 차이나 지수예요. 예, 항생에 있는 차이나 지수. 네, 홍콩에 예, 있는 예, 차이나 지수. 차이나 그래서 뭐 예. 텐센트 뭐 이런 이제 큰 은행들 많이 들어가 있는 지수고 이걸 이제 ELS에 제일 많이 쓰고 네. 있고 그래서 저점 대비 벌써 거의 30%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라왔어요. 예. 네. 그런 상황을 보시면 근데 저점을 딱 보시면 위안화 최저점이에요. 여기 지금 파란색 보시면은 위안화 최저점과 항생 최저점이 일치하네요. 일치하죠. 네. 그리고 지금 위에 S&P 같은 경우는 이거 최저점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오히려 S&P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S&P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테크니컬리 보시면은 정고점들을 쭉 연결시켜 보면은 HSCI는 뚫었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뚫리면서부터 계속 미국에서 바이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 그 다르죠. 얘기 예. 채널이 더 작았기 때문에 네.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죠. 굉장히. 이게 어제도 우리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네.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하지만 중국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미국에서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게 본다고 해서 블랙락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죠. 중국에. 또 외국 엄청. 자본이 지금 한 늘어나고 사이에 있죠. 많이 네. 들어가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돈은 정책과는 상관없이 벌 것 같은 대로 돈은 흘러가고 있는 느낌. 근데 중국 입니다. 주식이 좋아지면 우리 주식도 좋아지죠. 좋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결국 중국 주식이 좋아져야 계속 부동산 중국 이슈를 계속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폭망할 거다. 예. 근데 과연 이제 패권을 쥐었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돈 더 찍어서 막 풀면 되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냥 제가 이런 단순하게 말씀 생각하면. 드리면 진짜 비전문가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중국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 30년 전부터 했잖아요. 이게 중국의 네. 그 구조가 우리 서방의 구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냥 보기만 하면 중국은 항상 부동산 폭락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30년 동안 폭락한 거 조금 빠진 적은 있지만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된 적은 사실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공포 마케팅이란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보면 이 차트에서도 보면은 S&P 올라간 거 지금 내려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뭐 10년, 20년을 보든 어떻게 보든 미국만 올라가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못 올라간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계속 이제 미국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들이 움직였었는데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애플에서 실제로 그 정보를 주지 못하게 바꾸는 거, 그다음에 독점을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 블리자드 사는 것도 또 지금 네. 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독과점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만 실제로 자본주의가 더 성장을 하는데 기업들이 더 실적이 좋아지고 그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코스트는 계속 올라가는 상태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돈은 또 어디든가
또 빼서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예, 사각형 안에 돈이 꽉 차 있는데 이쪽 거 빼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베트남 얘기 많이 하고 네. 있는데 과연 인도나 베트남에서 그렇게 빨리 뭔가 공장을 짓고 그 리커버리를 다 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약간 저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부분도 계속 안 잡힌다 그러고 CPI 얘기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주거비 내려가고 에너지 가격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내려가긴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려간다라는 게 먼스 투 먼스고 Y 투 Y잖아, 네. YOY잖아요. 네. 이미 이렇게 올라간데 여기서 어떻게 더 올라가요? 값이 옆으로 가거나 그러는 레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명히 떨어질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반대로 너무 악재가 많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악재가 많은 상황이고 개인들은 열심히 풋옵션만 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그냥 올해 그러니까 뭐 급등을 할 거다 지수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저점이 막 붕괴되고 여기서 20% 빠지고 30% 빠진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생각이 좀 그런 듭니다. 생각도 좀 들고 네. 만일에 그 말이 맞다면 그게 뭐 맞을 가능성이 반밖에 안 되겠지만 그 말이 맞다면 미국, 유럽, 아시아가 있으면 아시아가 제일 그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럴 들어요. 가능성도 더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지금 모습으로는. 예, 뭐 중국도 더 아웃퍼폼하고 따라서 국내 주식도 아웃퍼폼하고 이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빠지면 더 많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하나마나 한 말이 있겠지만 오르면 한국계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예. 대표님은 FOMC 때도 함께 네, 어떻게 하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아니고 내일은 요 시간쯤에 CPI 얘기를 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줄어서 4시부터 하거든요. 3시 50분에 오시면 저하고 둘이 그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죠. 시장의 이번에는 얼마나 좀 움직이는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거잖아요. 예, 네. 그때 또 어떻게 변하는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얘기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포커스는 분명히 될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예. 근데 그 홍콩에도 오래 계셨고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 이 얘기가 사실은 뭐 이것도 한 20년 된 얘기 맞아요. 아닙니까? 계속 있었던 얘기고. 뭐 중국은 진짜 국가적 염원인데 네. 안 되잖아요. 네. 그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중국이 그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못 버리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네. 러시아에다가 네. 사우디 두 개가 네. 겹쳤기 때문에 네. 그간에 이겼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늘 테스트가 되니까 네. 이게 결제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건 사실 궁금했는데 네. 그거 다 테스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결제도 제대로 되고 문제 아무것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안정돼 있고 네.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환율 같은 경우 저거 위아래로 10% 내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정적인 통화잖아요. 그럼요. 못 움직이게 딱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움직여서 통화를 못 쓴다 그랬으니까 예. 달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이 역풍을 맞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네. 단기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좀 그럼요. 지켜볼 만한 예, 상황들을 예, 오늘 좀 짚어본 것 같아요. 테이블립스의 케빈 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